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자 부수입을 벌고 있는 엔잡러이기도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쿠팡 스마트스토어 판매, 그리고 공모주 채팅방 운영,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계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육아를 해야 하니까 정말 짜투리 시간이랑 시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활용했더니 감사하게도 좀 월급에 쏠쏠한 부수입이 생겼는데요. 부수입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루하루 제가 뭔가 조금씩 하면서 얻는 성취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장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블로그에 글 한 개를 쓰더라도. 그래서 블로그나 뭐 유튜브, 그리고 공모주 공부, 그리고 뭐 독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막막하고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자극 팍팍 되고 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18년도에 출산을 하면서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고 꾸준히 정말 매일 포스팅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21년도에 경제 인플루언서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블로그로 얻는 수입은 애드포스트 뿐이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블로그를 성장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원고료를 주는 그 협업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수입이 계속 늘더라고요. 지난 9월에만 블로그로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었는데요. 거의 월급이랑 약간 맞먹는 수입이잖아요. 물론 1000만 원 이상을 버시는 블로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위 블로거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좀 꼬꼬마 수준이긴 한데 이 정도의 금액도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금액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를 해주고 있어요. 시작한 지는 어느덧 1년 정도가 됐고 구독자도 감사하게도 한 19,000명을 모았는데요. 사실 제가 막 능력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유튜브는 사실 블로그보다 훨씬 시간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되긴 해요. 원고를 쓰고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기까지. 이 모든 거를 저는 이제 보통 언제 하냐면 아침에 보통 일어나서 하는 편이거든요. 새벽에. 이 새벽, 특히 주말 새벽에, 주말에 일찍 일어나면 아이가 8시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평일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때 원고를 쓰고 또 이제 아이디어는 언제 얻냐면 출퇴근 때 유튜브 다른 사람들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또 보고 뭐 이제 신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는 편인 것 같아요. 주제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제가 막 유튜브를 잘하는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이 브이로그 같은 걸 해야지 좀 편집 실력도 늘고 그러는데 저는 보통 그냥 제 얘기를 하는 정보성 영상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조금은 덜 드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꾸준히 영상을 올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1년 동안 정말 일주일에 하나씩 꾸준히 올렸어요. 이거는 정말 나와의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만약에 목요일에 올렸다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엔 또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리자마자 다음 주제는 뭘로 할지 생각을 해요. 이런 순간이 되게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이어리에 이제 일정을 계획하고 그리고 노션에 일정을 계획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업로드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쿠팡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판매. 저는 처음에 20년도에 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을 개설해서 물건 판매를 좀 시작해 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좀 말했지만 부엉이 장식품이라고 그거 좀 사입해가지고 팔았던 적이 있었어요. 사입한 수량만큼은 팔긴 했는데 잘 못 팔았고 그리고 나서는 위탁 판매로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물건을 판매했는데요. 이렇게 좀 제가 판매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뭔지 트렌드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제작을 해보고 또 고객들이 또 컴플레인 그 전화도 오거든요. 좀 무서운데 컴플레인 전화가 왔을 땐 처음엔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런 컴플레인 전화를 받고 해결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남편이랑 같이 사입을 진행해가지고 직접 택배를 포장하고 발송하는 일까지 하고 있는데 매일 출근 전에 편의점에 들려서 택배를 열심히 붙이고 있어요. 엄청 매출이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정도는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회사만 다녔으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을 텐데 물건을 판매해 보면서
좀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을 다른 회사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세계는 어떤지 정말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막 심리 책도 읽어보고 마케팅 책도 읽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리고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는데, 이게 또 요즘 제가 제일 재밌어 하는 자기계발 공부 중 하나거든요. 공모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낯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많이 알아서 저처럼 쏠쏠하게 부수입을 버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공모주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동생이 예전에 빅히트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해서 언니도 해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한 끼로 듣고 한 끼로 홀렸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공모주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책을 사서 읽고 공모주라는 것 알게 되고, 투자 설명서를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투자 설명서를 읽고 또 어떻게 보는 건지 공부하고 재무제표 보는 것도 책을 사서 공부하면서 지금은 공모주 청약이 있으면은 거의 다 참여를 해주고 있고,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좀 벌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제 계좌 그리고 남편 계좌, 아이 계좌 3개의 계좌를 활용해서 총 2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었더라고요. 이 정도의 금액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이 뭐 유치원비나 그리고 학원비는 충당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모주 청약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공모주 청약을 제가 하면서 좀 외로운 거예요. 혼자 하기엔 너무 약간 외롭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좀 으쌰으쌰하고 도와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올해 만들었는데 어느덧 여기에 좀 입소문이 계속 나기도 하고, 제가 블로그에 또 얘기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은 한 1200명 정도의 분들이 모여 계시고요. 여기서 공모주에 대한 얘기라던가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독서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자리로 오면 좀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좀 아까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아니면 책을 볼 시간이 절대 없는 거예요. 퇴근하고 좀 아이랑 놀고 씻기고 그리고 재우면은 너무 에너지가 다 빠져서 저도 같이 아이랑 자거든요.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책을 읽을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책을 읽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도시락을 좀 싸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구내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먹으면 저는 도시락을 꺼내서 먹으면서 좀 책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독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제가 책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학창시절에. 나이가 들면서 지금 한 30대가 되면서부터 책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도 물을 수 없는 고민들이 있을 때 좀 책에서 해답을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다음에 읽을 책이 저절로 생길 때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뭐 참고 문헌도 있고 이런 내용의 책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바로 다음 책을 구매해서 읽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때 책에서 조언을 받고 좀 다시 나아갈 힘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건강도 꼭 챙겨주고 있는 편인데요. 왜냐면 제가 좀 극심한 편두통 환자예요. 그래서 이 편두통을 낫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좋아하는 커피도 끊은 지 4년이 됐고, 그리고 음식도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또 운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건강도 좀 제가 그래서 자기계발로 리스트에 좀 넣어봤어요. 아마도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우리는 하루 24시간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특히 직장인 분들은 더 그렇고 육아하면은 더 시간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도 좀 짜투리 시간을 열심히 좀 활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짜투리 시간은 크게 한 5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출근 전 새벽 시간, 보통 4시 정도에 일어나니까 4시에서 6시 반까지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회사 점심시간, 그리고 출퇴근 시간, 아이 영상 보는 시간, 주말 새벽,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좀 시간을 구분해서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시간 동안에는 해야 할 일들을 무조건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영상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그때 후딱 노트북을 엽니다. 그때 이제 핸드폰을 열면은 오지도 않는 카톡 쳐다보면서 금방 시간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은 저기 이제 멀리 두고 노트북 열어서 가계부 같은 거 쓰고, 왜냐면 이런 가계부는 아무래도 그냥 이제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어떤 좀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보다가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엄마 나 물 갖다 줘 이러면은 그냥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이제 물 가지러 간다거나 뭐 간식 가지러 간다거나, 그래도 중간에 흐름이 안 끊기거든요, 가계부는. 그래서 그런 단순 노동 같은 거를 이제 아이가 영상 보는 시간에 해주고 있고, 또 만약에 이제 블로그 원고 협업 같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좀 일정 시기에 맞춰서 예약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이 영상 보는 시간에 검토받은 거를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 쓴다거나, 그런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시간들이 약간 뭐 30분일 때도 있고 뭐 1시간일 때도 있고 되게 생각보다 적지만, 이런 짜투리 시간을 모으다 보면은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집안일은 대신 좀 잘 하지 않는 편인데, 평일에는 이제 밥 먹었으니까 설거지, 퇴근하고 설거지만 거의 하고 청소는 주말에 몰아서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은 늘 지저분하고 이게 모두 다 챙길 수는 없더라고요. 평일에는 좀 일하고 육아하고 이런 간단한 집안일 정도 하고, 주말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 하고, 그리고 아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아이랑 놀아주고 또 대청소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주말에는 좀 일찍 더 일어나가지고 뭐 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힘들 때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이제 목표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할 일을 계획하고 그러다 보면 좀 힘든 시기도 지나가고 성과를 좀 이루는 날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생기면은 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주게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꼭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고 또 브이로그도 아니고 제가 그냥 혼자 떠드는 영상인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